일단은 수업하기 전에 퀴즈 공지부터 할게요. 우리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중간고사 전에 과제 2번 있다. 그다음에 기말고사 전에 과제 2번 있다. 제출 과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총 과제 제출은 4번, 시험 2번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첫 주에 제가 얘기했던 그 과제 있죠. 과제란에 아마 첫 번째 과제가 여러분에게 이 수업을 듣게 된 이유하고 본인의 다짐을 써라라고 했을 텐데 그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듣기 위한 거였고 성적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출하지 못한 친구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제로 성적에 반영되는 제출 과제는 중간고사 전에 2번이라고 했고 기말고사 전에 2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전에 첫 번째 지금 과제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기초미적분화 퀴즈 5문항인데 학번 여러분이 적어주시고요. 이름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 함수 1 해서 이제 이런 함수가 있죠. 그 아래 보면 함수 1에서 무엇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제 적어서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찍으면 되는 거죠. 몇 번인지 찍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뭐 함수 2 그래서 이것의 값은 하면 이걸 구하면 돼요. 그리고 뭐 어렵지 않으니까 함수 3 이런 것들도 뭐 이걸 구해라 그럼 이걸 구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서 여기 지금 객관식 문항 또는 단답형인가요? 다 객관식이네요. 객관식 문항 이렇게 풀어서 이 문항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제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버튼이 있을 거니까 제출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제에 대한 링크를 제가 과제란에 올려줄 거니까 그 링크 타고 들어가서 요거 이제 제출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제출 과제고 두 번째 제출 과제는 이제 10월 초경 여러분한테 제출을 이제 얘기를 할 텐데 두 번째 과제는 서술형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서 선택한 다음에 제출만 하면 되거든요. 제출 버튼 누르시면 돼요. 여기 이 화면에서. 그런데 서술형 문항은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면 그 문항에 대해서 어떤 종이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서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PDF 파일로 변환한 다음에 제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출 방법도 제가 다시 올릴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번 주에 제출 과제는 요 화면에 보이는 이런 형태다라는 거 알고 기한 지켜서 제출하시면 돼요. 지금 화면상에는 제출 버튼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에는 여기 하단에 제출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다 푼 다음에 제출 클릭하면 되고 한 번 제출하면 그 다음은 제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여기 정확하게 쓰셔서 학번 이름 정확하게 해서 여러분들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벌써 3주차 수업 시작하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절의 합성함수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합성함수에 대해서 봅시다. 합성함수는 컴포지션 펑션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아래 주어진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합성함수 f.g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가 지금 여기 f하고 서클이 표현되어 있는 이 값을 다시라고 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f 합성 g 이렇게 읽어도 좋고요. f.g라고 읽어도 좋고요. 이제 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이런 노테이션을 쓰는구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f와 g라고 하는 두 개의 함수가 있는데 그 두 개의 함수를 합성하는 거다. 그럼 합성이라는 게 뭐냐? 자,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f 합성 g에 x라고 썼고 그리고 이렇게도 쓴다. 등호로 연결이 되어 있죠. 두 개의 식은 같은 식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보통 함수를 fx, 뭐 gx 이와 같이 표현을 할 때 이 안에 있는 x라고 하는 값을 변수라고 했고요. 이 변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값이 쭉 달라지는 것을 대응시켜서 함수라고 얘기했었죠. 이를테면 fx가 2분의 x 더하기 1이다라고 한다면 x에 1이 들어갔을 때, 2가 들어갔을 때, 뭐 마이너스 1일 때 또는 뭐 어떤 유리수일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쭉 대입을 해서 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었죠. 그러면 x에 어떤 값을 넣는지에 따라서 이 fx라고 하는 함수 값이 결정이 되는 거라서 x를
독립변수라고 하고 fx 전체의 값은 종속변수가 된다. 즉 fx는 우리가 다른 말로 y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x, y의 순서쌍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게 바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금까지의 얘기였죠. 자, 그런데 지금 아래 정의된 합성함수의 모양을 보면 함수의 이름이 f도 아니고 g도 아니고 f 서클 g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f 합성 g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 자체가 하나의 함수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함수라서 이렇게 쓴 건데 거기 안에 x라고 하는 변수가 들어가 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쓴다고 했냐면 f의 괄호에 g의 x다라고 쓰기로 약속한대요. 순서대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f.g라고 했으니까 f 먼저 쓰고 gx라고 써 버리는데 지금 이 형태를 잘 보면 f에 괄호가 있고요. 그 괄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괄호 안에 gx라고 하는 함수가 들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점은 gx도 함수예요. 그리고 f라고 하는 함수도 어쨌든 함수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gx라고 하는 함수의 변수는 누가 되냐면 x가 되는 거죠. g 안에 있는 변수는 x다. 그런데 f라고 하는 이 함수를 들여다보니까 f 안에 있는 변수가 누가 되냐면 gx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f의 변수는 x가 아니라 gx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큰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gx의 변수는 x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때 f의 변수는 누가 된다? x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f 안에 있는 전체 값이 무엇이냐. 이 값에 따라서 변하는 값이라고 보면 되니까 f의 변수는 gx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함수를 했을 때, 합성함수를 정의했을 때는 f라고 하는 함수의 변수가 어떤 특정한 변수, 그러니까 x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값이 아니라 gx라고 하는 하나의 함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정의역이 x가 아니라 g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하나의 변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한번 쉬운 예제를 한번 같이 해 볼까요? 자, fx가 x제곱이다. 그다음에 gx는 x-3이다. 자, 이런 예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fx는 지금 2차 함수고 gx는 1차 함수예요. 그쵸? 둘이 완전히 다른 모양의 함수죠. fx는 곡선이고 gx는 직선이에요. 자,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f 합성 g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f 합성 g는 모양이 어떻다? f 합성 g의 변수는 x가 되는데 자, 이 값을 풀어내면 f의 gx라고 정의가 된다. 순서대로 fg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gx가 뭐가 되냐면 x-3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넣어 볼게요. gx 대신에 x-3. 아, 그래서 겉에 있는 이 f라고 하는 함수의 변수는 더 이상 x의 모양이 아니라 gx 전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하나의 함수가 변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fx 안에 x-3이 있다. 이것은 f의 변수가 x-3이기 때문에 f의 x 자리에 x-3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f의 x가 x제곱인데 이 x 대신에 x-3이 들어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f에 x-3을 하면 x 자리에 x-3을 넣어서 x-3의 제곱이다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쵸? 이게 바로 함수의 합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순서를 바꿔서 G 합성 F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G의 fx다. 이렇게 순서대로 쓰라고 했었죠. 이것이 합성함수의 정의니까 gfx가 되는데 이때는 자, fx가 뭐예요? fx 대신에 이제 넣어야 되니까 변수 자리에 fx는 x제곱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g의 x제곱이니까 g의 x값
x제곱이 들어간다. 그럼 x 대신에 x제곱이 들어간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바로 합성함수예요. 그런데 합성함수를 정의할 때는 어떤 함수가 먼저 오는가, 어떤 함수가 뒤에 오는가 고려해서 어떤 구조가 되는지 이렇게 순서를 맞춰서 계산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더 체크를 해보면 f 합성 g라고 하는 함수하고 g 합성 f라는 함수하고 둘은 서로 어때요? x-3의 제곱과 x제곱 마이너스 3은 다른 값이죠. 그래서 둘의 값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f 합성 g와 g 합성 f라고 하는 함수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요. 뭐 물론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같아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렇게 정의한 서클, 합성을 의미하는 이 기호에 대해서 이 오퍼레이션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요 오퍼레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덧셈을 하든 뺄셈을 하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면 실수 A와 B에 대해서 A 더하기 B를 하나 B 더하기 A를 하나 서로 같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경우에 보면 이 노테이션에 대해서 즉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아래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그림에 보면 x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변수예요. variable이라서 input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input이 어떻게 된다? 지금 우리가 f 합성 g를 생각해 봤을 때 f 합성 g에서 이것의 결과는 f의 gx라고 얘기했고 x라는 변수는 사실 누구의 변수냐면 gx라는 함수의 변수가 되죠. 구조를 봤을 때. 그래서 x라고 하는 변수는 g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gx로 표현이 돼요. 그죠? 그런데 f라는 함수는 변수가 누구다? gx 전체가 변수가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f 안에 gx라는 변수가 변수의 역할을 하면서 결국엔 fg의 x가 탄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합성함수라는 거죠. 이 아래 예제 4번을 통해서 합성함수도 계산해보고 합성함수의 정의역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fx는 루트 x이고 gx는 루트 2 마이너스 x일 때 다음 각 함수와 정의역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예요. 자, A번 보면 f 합성 g이네요. 자, 여기도 한번 써봅시다. 자, A번 f 합성 g. 그러면 f 합성 g의 정의대로 한번 써볼게요. f의 g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f의 gx.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다 넣는 거예요. gx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여기다 쭉 넣어보죠. gx 이름이 지금 루트 2-x라는 무리함수예요. 그러면 무리함수 전체의 값이 지금 f의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모양을 잘 보면 루트 x라고 했는데 자, 루트 x라고 하는 이 x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f의 변수가 루트의 2-x니까 이 x 자리에 루트 2-x가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요 x 자리에 이만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수로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과는 뭐가 돼요? 루트에 이거 전체 들어가면 루트에 2-x가 되겠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이제 지수 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건데 그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자, 이렇게 쓰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도 쓸 수 있죠? 2-x의 루트 기호는 2분의 1제곱으로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다시 루트를 이렇게 기호를 보면 그것에 또 하나 2분의 1제곱이 되고 지수끼리 이렇게 괄호로서 묶어져 있을 때는 곱해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2-x의 4분의 1제곱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4분의 1제곱을 이렇게 4제곱근 루트 2-x로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지수 법칙 할 때 다시 얘기할 거니까 아, 이런 표현이 가능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합성함수를 계산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A번 계산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A번 함수의 정의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의역이라고 하면 D라고 한번 써 볼게요. 도메인. 자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집합기호로 쓰자라고 약속했죠. 그래서 이렇게 집합기호를 쓸 거고요. 자 X의 모임이다. 정의역은 X가 존재하는 그 모임을 다 이제 얘기하는 거니까. 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기 결과값을 보면 지금 무리함수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무리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이 안쪽에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했었나요? 그쵸. 실수해서 정의하기 위해서 양수값만을 고려하자라고 약속했죠. 왜냐면 음수가 되는 순간 복소 공간으로 가니까. 그래서 e-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이 안쪽에 있는 값이 양수가 되게끔 얘기를 했었다. 자 그러면 x의 모임이다. x를 최종적으로 풀어보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x는 어디에 있는 거다? 실수 안에 있는 숫자다. 모든 실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또는 어떻게도 쓸 수 있었어요. 이 기호를 2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2를 포함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간으로 써주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2까지 2를 포함한다. 그래서 2는 패구간으로 표현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방법이 있었죠. 자 B번 한번 봅시다. G 합성 F라고 되어 있고요. 순서대로 보면은 G의 fx가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G의 fx 해봅시다. G의 fx의 모양이 지금 루트 x예요.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G라고 하는 함수의 변수는 x가 아니라 루트 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G라고 하는 함수의 x 자리에, 즉 이 x 자리에 루트 x를 넣는다.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우리 정의역을 한번 봅시다. 정의역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근호가 있을 때는 안쪽에 있는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왜? 실수해서 정의할 거니까. 그래서 이 마이너스 루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모양을 보면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x고 루트 x라고 하는 값도 정의가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만 따져보면 x값 자체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양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있는 요 루트값 여기에서도 루트 x가 실수해서 정의되기 위해서 우리가 x의 범위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즉 and 이것도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동시에 성립하는 x를 찾아주는 게 정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값하고 이 값을 인터섹션 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루트 어떻게 되죠?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는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됐냐면 보통 자, 0보다 큰 두 개의 실수가 있다고 해봅시다. a와 b, b가 더 큰 상태예요. 그러나 a와 b는 다 양수라고 했을 때 양변을 제곱하면 a제곱, b제곱이 되고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누가 더 크죠? 큰 값을 제곱한 게 더 커지겠죠. 왜냐하면 양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 루트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을 때 루트 x라고 하는 값도 우리가 x를 0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로 정의하기 때문에 루트 x라고 하는 함수 자체도 0보다 큰 값이죠.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데 두 값을 제곱해 보면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범위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0과 4 사이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만 쓰면 x가 어떤 값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의역을 쓰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집합기호로 쓴다면 D라고 뭐 정의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x는 실수의 모임 안에 있다.
그리고 0과 x 사이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줘야 되겠죠. 즉 이것을 만족하는 x의 모임이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0과 4 사이, 0을 포함하고 4를 포함하니까 이렇게 패구간으로 적어 주셔도 되는 거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정의역까지 우리가 써 봤고요. 네, C번 한번 봅시다. 자, C번 한번 풀어보죠. C번은 F 합성 F, 즉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거네요. F 합성 F니까 F, F의 X 이렇게 기호로 쓸 수 있죠. 이거 정의였어요. 자, 그러면 F의 fx, fx가 뭐다? 루트 x다. 넣어준 거. 그리고 루트 x를 f에다가 변수로 적용을 시켜보자. 그러면 fx라고 하는 요 x 자리에 뭘 넣는다? 루트 x를 집어넣겠다. x 대신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요 x 자리에 루트에 이 전체를 넣어주니까 루트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뭐랑 같냐면 4제곱근 x랑 같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따라서 정의역은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니까 0부터 무한대까지가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되겠네요. 그죠? 자, D번은 어떻게 될까? G 합성 G예요. 그러면 G에 GX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면 GX가 뭐다? 루트 2-X다. 그러면 지금 루트 2-x라는 전체 값이 변수가 되면서 g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된다. 어디에? x 자리에. 요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g가 뭐냐면 루트 2-x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이만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루트 2-x 이렇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럼 정의역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정의역 찾으려면 지금 여기 전체 바깥쪽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값 전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x는 양수가 돼야 된다. 이 조건 만족하고,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조건은 뭐가 되겠어요? 여기 두 번째 루트 안에 있는 2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값도 양수여야만 이 루트 전체 값이 실수 범위에서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루트 2-x에서 2-x가 양수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1번식과 2번식을 풀어서 동시에 만족하는 x의 범위가 곧 이 함수의 정의역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x의 범위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1번식에서 보면 자, 부등식 넘겼을 때 2가 루트 2-x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지금 근호가 보이니까 이 값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양수값이에요. 그래서 두 개 다 양수값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생각을 해보면 4는 2-x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제곱했을 때. 양변 제곱했고, 그러면, 자, 부등식 넘기면 2가 마이너스 x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고, x의 입장에서 다시 써주면 마이너스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데,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게 돼요?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면 지금 자, 2번식과 1번식을 통해서 나온 이 x의 범위가 인터섹션으로 표현이 돼야 되니까 수직선상에서 보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x가 존재하는 정의역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패구간으로 정의하면 되겠죠. 또는 집합기호로 여러분이 쓰시면 돼요. 실수인데 마이너스 2와 2 사이다 이렇게 연습한 것처럼 이렇게 쓰면 되고요. 서술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예제 4번과 같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함수들을 각각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죠? 물론 암산이 되는 문제죠. 이렇게 뭐 바로 넣어주면 되니까 암산 가능해요. 그렇지만 자, 이렇게 하나씩
여기에서 이렇게 정의대로 한번 서술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그다음 줄로 넘어가는 거 하나 서술하고 이렇게 과정을 보여주는 연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죠. 중요한 건 뭐였냐면 정의역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까 A번, B번에서 연습한 것처럼 집합 기호로 해서 중괄호로 해서 연습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이 중요하고요. 나는 답을 다 썼는데 감점이 됐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정이 생략돼 있거나 아니면 기호를 잘못 썼거나 뭐가 빠진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빠짐없이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노트에 보면 F 합성 G와 G 합성 F는 같지 않다고 돼 있죠. 아까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자, 요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합성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 합성 함수는 뒤에서 우리가 미분할 때도 표현이 이제 가능해지니까 미분할 때도 우리가 쓰는 함수이기도 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절은 6장으로 넘어가서 역함수로 갈게요. 지금 우리가 1장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속도가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죠. 지금 초반에 여러분이 기초적인 부분을 모르면 뒤에서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순서를 보시면 1장 쭉 가다가 6장으로 한번 중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6장에서 뭘 할 거냐면 역함수라고 하는 것 정의한 다음에 이제 6.2절로 가면 지수함수가 나오고요. 3절로 가면 로그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6.2절, 3절 통틀어서 지수함수, 로그함수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1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함수에 대해서 극한도 계산하고 미분, 연산 2장에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적분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는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어떻게 서술하는 것인가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따라오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은 6.1절로 들어갈게요.